안녕하세요. 일단 처음 유튜브를 올리는데 원래는 좀 많이 편집을 하고 좀 제대로 된 상황에서 유튜브를 업로드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오늘 면접이 겹치고 해서 그래도 자료를 좀 남겨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미리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데일리 매크로 리포트라고 제가 따로 작성하는 게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좀 질이 좋은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시작하면 반발 매수세에 일제히 큰 폭 반등했지만 바닥을 확신할 수 없어 보이므로 관망 필요. 다우존스는 이렇게 0.09% 올랐고요. S&P는 0.39% 내리고 나스닥은 1.20% 내린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 관련 지표를 기다리며 눈치 게임 중. 사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이제 falling knives라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바닥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평단가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분할 매수를 좀 추천하거든요. 항상 이제 뭐 한 달에 뭐 지수가 한 10% 빠졌으면 뭐 10% 정도 매수를 하고 또 10%가 빠지면 또 10% 이런 식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기간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지금 안 좋은 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S&P 기업들 중 1년 초점 지금 회사 비율이 30% 수준, 2008년 리만드는 82%. 사실 지금 많이 저점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리만드는 82% 내린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내리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PER은 16.8배, 과거 20년 평균인 PER인 15.7배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수 하락 가능성 내포라고 표현했고요. 독보적인 사업 경쟁력을 가진 중소형 성장주 상승여력 존재. 네, 여기 이렇게 제가 알티스 USA 그리고 헤인즈 브랜드, 보스턴 비어, 벵가드 스몰캡 구루스 ETF라고 표현했는데 좀 기사를 좀 참고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알티스 USA 자체가 지금 적정 가치의 33%, 그러니까 목표가는 28달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치는 9.45달러로 나왔고요. 그리고 뉴욕시 케이블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좀 그래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주가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어차피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점유율이 높은 해자 기업, 네, 그러니까 모트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고요. 그 남미 시장에 밀리콤 인터내셔널 룰러를 나타냈는데 이거 말고 헤인즈 브랜드, 보스턴 비어가 강소 기업을 뽑힌다. 헤인즈 브랜드는 언더브라 챔피언 헤인즈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속옷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꾸미고 있다고 해서 경기 방어주적인 필수 소비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경기가 뭐 호황이든 불황이든 속옷은 무조건 사니까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었고 보스턴 비어 마찬가지로 맥주 시장을 수제 맥주로 뚫었다. 그러니까 네, 뭐 작년 2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또 계속 매출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뭐 높이 평가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ETF도 마찬가지로 뭐 잠시 죄송합니다. 뭐 BPK 아니면 뭐 VB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PK는 미국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로 뭐 현재 성장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으므로 좀 비중을 한 예를 들어서 10%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VBR은 미국 중소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최근 1년간 주가는 하락하는데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실 원래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뭐 가치주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보니까 네, 약간 경기 하락에 비해서 조금 더 덜 변동성이 적은 그런 주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진짜 제 의견이라서 전문가분들의 또 의견이 좀 이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모닝스타에서 네, 엄선한 중소형주 톱10 중에서 제가 선택한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을 당부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유럽 경기 글로벌 등기도나 지정학적 리스크 속의 하락, 뭐 글로벌 경기 부전 속의 장중 혼조세, 뭐 터키가 나토가의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뭐 나토가의 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중국은 4월 소비 판매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1.1% 하락한 것을 보이고요. 예상치는 6%인데 크게 하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산업 생산도도 뭐 2.9% 하락으로 4월 도시 실업률이 6.1%, 전달 5.8%보다 0.3% 상승한 것으로, 이건 좀 인상적이었던 게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 6.2%, 네, 최고치라는 점에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좀 대출 우대금리는 LPR 인하 가능성도 줄였다는 것에서, 이게 원래 경기가 좀 하방 압력이 커지면 뭐 금리가 좀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책 금리가 2.85% 동결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에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좀 써봤고요. 중국 리모트 리오프닝 탄력에 따른 항공, 여행, 면세점주 투자 주목 중. 사실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제로 코로나가 좀 끝나는 기미가 보이면서 뭐 야외 마스크도 해제되면서 리오프닝주가 잠깐 올라왔잖아요. 뭐 화장품, 뭐 항공, 뭐 면세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도 중국 중면 171.95, 상하이 국제공항 뭐 46.4, 춘추항공 45.95 이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이런 종목도 조금씩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중국은 여기서 넘어가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주말 뉴욕 증시 강세의 반발 매수 유입에 따른 상승 마감,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의 소폭 상승 마감, 얘네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 뭐 사실 중국이 지금 국가 경쟁력으로는 3위지만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36.7%, 채무 비율은 256%, 일본 경제 활력 저하가 이제 가속화되는 중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2600선 지지 및 반등의 성공이라고 적었는데요. 코스피도 260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하회한 지수를 보이고, 코스닥은 약간 오르고 코스피도 0.45%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2590선까지 밀린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님이시죠. 빅스텝 시사 발언도 하락세에 힘을 보태 낙폭을 끼움.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고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스퍼트를 낼 필요는 없다고 이제 그런 기조였는데, 그래서 물가도 한 7월까지는 보자,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0.5%의 빅스텝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에 조금 투자 심리가 약화돼서 하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밀 수출 전격 금지에 따라 밀가루 및 사료, 육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사료 및 식량 관련주 대폭 상승, 팜스토리가 뭐 22.19%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인도가 그 밀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되게 폭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본인들의 식량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팜유도 지금 금지돼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밀 수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세계 25%를 밀 수출을 담당하는 만큼 앞으로도 좀 밀 가격 측면에 있어서 좀 변동성은 아직 큰 상태임을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환율 상승이 더 이상 수출 기업 호재가 아닌 상황. 확실히 이게 원래는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좀 높아지니까 확실히 기업의 수출량도 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호재라고 봤는데, 요새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원재료를 들어와서 가공 수출 방식으로 인해서 원화의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즉 어차피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수입할 때 들어오는 가격이 세고 나갈 때 가격이 좀 그 가격 비교했을 때 오히려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리고 요새는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점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써봤고요. 마지막으로 원자재는 세계 밀 생산 2위 국가인 인도가 밀 수출 전격 금지함에 따라 밀가격 약보안권 마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앞서 설명했듯이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함에 밀 가격이 생각보다 안 떨어졌다, 이런, 이게 좀 의아해서 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WTI는 좀 3.3% 올랐고, 브렌트유는 2.41%, 국제금은 0.32%를 상승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자 수요 회복 전망과 함께 장 국제 유가가 상승 중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확실히 중국이 좀 이제 제로 코로나 기조가 좀 끝날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서 WTI도 좀 그 유가가 좀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음은 4월 말 대비 철값이 67%, 정말 많이 올랐죠. 네, 이 이유는 철강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구철 사용량을 늘리면서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 철값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 단기간에 뭐 그래서 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오늘 되게 제가 급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원래는 이게 제가 따로 정리한 영상이 따로 있는데 그게 좀 편집이 잘못돼서 원래 안 올리려다가 오늘 면접 때 뭔가 이제 면접관님에게 보여드릴 것도 있고 또 이제 첫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아예 뭐 처음부터 아예 못해야 다음에 이제 일어날 발판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좀 어수룩하게 올려봤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조금 더 침착하고 좀 더 정리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끔 더 노력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도 좀 리포트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릴 테니까 네, 꼭 피드백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좀 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실력도 상승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머릿속에서 정리된 것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네,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